또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러운 분들, 대단한 분들, 월급이 용돈인 분들. 굳이 내지 않을,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마추어들의 내 돈 불리는 비법, 아마네돈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우리 남유민 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제키입니다. 제키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 가입자인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러운 분들, 대단한 분들, 월급이 용돈인 분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월급 외에 추가로 수입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그에 따라 더 많이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연 3,40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보험료는 없습니다. 3,400만 원 기준인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봤더니 3,500만 원이다. 약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차라리 100만 원의 소득을 포기하고 추가 부담을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약간 오버되는 걸 소득을 챙기는 게 나은가요? 일단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직장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신 게 뭐냐면 3,400을 초과하는 부분만 내시는 거고요. 거기에 6.46%를 곱한 금액을 12달로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 초과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되는 보험료가 그렇게 크진 않으실 거예요. 소득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건 없는 거네요. 대신 거기에 일정 비율을 보험료를 내면 되니까. 그리고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곧 퇴직을 곧 한다 이런 분들의 경우 퇴직을 하면 바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바로 되나요? 원칙은 퇴직을 함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게 맞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냐면 퇴직 후에 최대 3년간 기존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만큼만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인데요. 어떤 분이 신청 대상인지를 보면 우선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신 분이셔야 되고요. 또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에 최초로 고지받은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였을 때 보험료보다 많으신 분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퇴직 후에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미 계속 가입자 자격을 갖고 싶다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최대 3년 동안은 기존의 직장 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퇴직을 하셨는데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자산이 많은 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부수적으로 퇴직기 임박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사실기를 도모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이라든지 또 임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소득이 잡히게 되면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거라서 직장 가입자는 아까 3,400만 원 초과하는 것만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갑자기 확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좀 준비 기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 계속 가입자 네. 이런 제도는 정말 모르면 챙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 계속 가입자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도 좀 꼼꼼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에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고 있다. 올해는 금융소득이 없다. 이러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득이 작년에 있다 올해는 없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2019년도 소득이 적게 발생했다, 2018년도 소득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2019년도 소득은 2020년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돼요. 그때부터 1년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20년 5월에 2019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 확정신고 후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무소득자의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이 보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7월 초쯤에 아마 발급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7월 초쯤에 해당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조정 신청을 하시면 바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정 신청 제도를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보험료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굳이 내지 않을 또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민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